10월 1일자 발간된 리포트는 총 38개입니다. 그중 현 주가 대비 목표 주가 괴리율이 40% 이상인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이익 개선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농심. 올해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이 많으나 내년에도 높은 이익 레벨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현대제철. 최근 주가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식음료 대표 기업 CJ제일제당. 펀더멘털이 좋고 단기 가격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는 HCT. 마지막으로 LG전자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농심입니다. 3분기 연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6,699억 원, 26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높은 실적과 기대치가 다소 완화되기 시작했으며 9월부터 라면 판가 인상이 반영되어 실적은 바닥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라면 총 매출액은 YOY 4.3% 증가 예상되며 국내 라면 점유율은 55.8%로 추정됩니다. 스낵 부분은 전년 높은 베이스가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매출 감소세가 진정될 것으로 보이며 해외 법인 합산 매출은 YOY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내년 별도 기준 영익은 YOY 43.7% 증가한 690억 원으로 추정되며 향후 QOQ로 가파른 손익 개선세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라면 판가 인상으로 인해 실적 업사이드를 기대할 수 있고 중국 법인 판가 6% 인상 가정 시 기존 추정치 대비 연결 영업이익은 60억 원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중국 법인의 마지막 판가 인상 시점은 2017년 8월이었습니다. 현 주가는 12개월 포워드 PBR 0.8배로 역사적 밴드 하단에 위치하여 4분기부터 실적 개선 감안 시 적극 매수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기업은 현대제철입니다. 3분기 별도 기준 영익은 7,492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할 전망입니다. 판재류, 봉연강 모두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스프레드가 추가 확대된 것이 원인입니다. 판재류는 톤당 10만원 이상 가격이 상승했으며 봉연강도 톤당 10만원가량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상반기 이어 차강판에 대한 가격 협상이 지연되고 있으나 4분기 중에는 인상이 결정되고 QOQ로 이익 감소를 완충시켜줄 전망입니다. 4분기 연결영익은 6,765억 원으로 QOQ 감소가 예상되며 가격 인상은 차강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마무리돼 마진이 축소될 전망입니다. 봉연강 쪽은 이익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며 제한적인 원가 하락과 중국 감산에 따른 타이트한 수급을 감안시 내년 초에도 철강 가격 하락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하반기 들어 자동차를 비롯 수요 산업 모멘텀이 다소 약화되고 있으며 수요 감소보다 더 큰 폭으로 중국 감산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는 3월 동계올림픽 폐막까지 강력한 감산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격 하락이 제한적이고 수급이 타이트한 상황을 고려시 높은 이익 레벨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기업은 CJ제일제당입니다. 3분기 연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6조 5,614억 원, 4,167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물류 제외 시 3조 9,508억 원, 3,167억 원으로 예상합니다. 참고로 2분기 사측은 대한통운 제외 매출액 4%에서 9% 성장을 예상하며 사측 가이던스 하단에 부합하는 실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 가공 매출은 판가 인상 및 추석 선물 세트 판매가 반영되면서 YOY 4에서 6% 성장이 예상됩니다. 탑라인 성장에도 불구 원부자재 상승에 따른 원가 압박이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영업마진은 전년 수준을 시현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해외 가공도 전년 높은 베이스에도 불구 매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해외 시험지는 B2B 채널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YOY 7에서 9% 매출 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바이오 쪽은 중국 돼지 사육두수 및 외식 조미료 수요 회복에 기인해 아미노산 판가 강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글로벌 해상 운임료의 가파른 상승으로 영업마진은 QOQ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물자원 쪽은 베트남 동가 조정이 시작되면서 350억 원 내외의 이익 기여가 전망됩니다. 내년 연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26조 5,422억 원, 1조 7,125억 원으로 추정합니다. 내년은 보통 수준인 이익으로 회기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며, 그러나 코어 사업부 이익은 판가 인상과 원부자재 부담 완화, 캐파 증설 및 수율 개선 이슈로 다소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HCT입니다. 현 주가는 15,350원이며 목표 주가는 23,000원으로 목표 주가 괴리율은 49.84%입니다. 동사의 정보통신기기 시험 인증 매출은 2017년 139억 원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작년 기준 26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153억 원으로 성장폭이 확대되었으며, 이는 IT기기의 통신 기능의 탑재, 국내 5G 스마트폰 관련 인증 수요 증가 및 전망 대형 고객사에서 북미 지역 등의 통신 장비 수출 증가 요인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동사는 자동차 배터리 시험 인증에 대한 설비를 올해 3분기 완공하였으며, 방폭 등의 자동차용 2차전지 배터리에 대한 시험 인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모멘텀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배터리 부분 시험 인증 매출액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50% 성장을 보였고, 올해 상반기에도 66% YOY 증가했습니다. 동사는 과거 10년간 11% 수준의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 낙폭과대로 12개월 포워드 8.9배 수준으로 저평가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업은 LG전자입니다. 악재 노출 다음은 증액이라는 제목으로 DB금융그룹에서 발간된 자료입니다. 목표 주가는 18.5만원으로 하향되었으며 괴리율은 45.10%입니다. 수요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로 하향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동사 주가는 7월 잠정 실적 이후 마이너스 20% 조정을 받았으며, 당초 TV를 중심으로 한 보수적인 3분기 이익 가이던스가 내구재 수요에 대한 피크아웃, 재료비 상승에 따른 수익성 훼손 우려가 존재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VS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GM볼트 리콜과 관련된 LG전자의 추가 충당금 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시장은 LG전자 충당금 규모를 2,500억 원 내외로 보고 있으며, 이는 영업이익 추정치의 5.4% 추가 하향 가능성을 내포하는데, 이를 반영해서인지 주가는 장중 5.8%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는 선 반영되었습니다.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OEM의 생산 차질이 재부각됨에 따라 VS 사업부 턴어라운드에 대한 시장의 고민이 다시 떠오르고, 반도체 조달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 주가 수준은 22년 실적 기준 PER 6.5배에 불과한 동시에 MC 사업부 매각 이후 오버슈팅했던 상승분을 모두 되돌림한 레벨입니다. 불확실성이 주가를 잡고 있으나 충당금 관련 이슈 해소될 시 주가는 바닥을 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3분기 실적은 매출 18.7조 원, 영업이익 1.14조 원으로 전망되며, LG이노텍을 제외한 OP는 8,180억 원이며, 이는 당초 추정치 대비 7.6%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재료비 물류비 상승, 마케팅 비용 집행 확대의 영향으로 추정됩니다. 금일 종목 리포트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근래 장이 좀 안 좋으나 결국 개별 기업 실적에 주목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지수 변동성에 흔들리지 마시고 보유한 기업이 사업을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